중국에서는 조상신을 모셨어요. 조상의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이집트 문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양 문명의 원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서양 문명이라고 치면요. 이집트 사람들은 무덤을 피라미드를 만들고 거기다가 사자의 서라는 걸 넣죠. 죽은 사람을 위한 책입니다. 그리고 물품들을 넣고 이건 뭐냐면 내세를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은 조상의 똑같이 숭배하고 우리도 이제 중국 문명권이라고 보면요. 하는데 사실은 그건 조상의 내세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을 잘 모심으로써 현세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큽니다.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독일의 현대 철학자, 19세기의 철학자인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철학자 이름도 좀 조금은 말할 것이고 개념도 조금은 말할 것이지만 그거는 그냥 듣고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면 철학자가 되실 분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차축 시대라는 말을 썼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차축, 중심적인 굉장히 중요한 축,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현실 역사에서 가만히 보면 고대 그리스 시대가 대충 기원전 6세기, 5세기, 4세기, 3세기 이 정도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200~300년, 500년 이쯤 되죠. 근데 중국에서도 마침 같은 시기에 그걸 그리스는 폴리스 시대라고 말하는데 아테네나 스파르타 이런 나라들이 도시국가들이 쟁취하던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때 중국도 역시 주나라가 분열되고 춘추 전국시대라는 분열기였습니다. 역시 도시국가 체제예요, 일종의. 근데 그때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동양과 서양의 철학적인 뿌리가 동시적으로 형성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게 기원전 6세기 정도에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탈레스라는 사람이 그리스권이에요. 그리스는 아니지만 지금의 터키 서해안 이오니아라고 부르는 곳에서 최초의 철학자라고 그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소피스트들이 나오고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대충 이름만 보면요. 이름들은 다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나옵니다. 요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기하고 동양에서 노자는 확실한 실존 인물이 아닐지도 모르는데요. 어쨌든 노자는 기원전 6세기 정도의 사람이고 공자보다 한 세대 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자가 있고 맹자가 있고 순자, 장자, 한비자 이런 제자백가라고 말하는 요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야 이건 너무 신기하구나. 동서양이 인류 문명의 정신사적인 뿌리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 근데 생긴 시기는 비슷한데 그리고 폴리스 체제도 비슷하고요. 근데 내용은 역사가 다른 만큼 많이 다릅니다. 제가 아까 이집트 파라오를 말씀드렸는데 아주 이집트보다 어떻게 보면 삐까삐까하게 오래된 그런 것 중에 인류 최초의 시라고 말하는 게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는데요. 그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고대 신화적인 인물인데 어느 날 친구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서 영생의 묘약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영생의 묘약을 찾으니까 어떤 우트나피시팀이라는 그 노인을 만나가지고 영생에 관한 얘기를 듣고 그것이 성서 얘기하고 똑같아요. 우트나피시팀이라는 사람은 대홍수를 겪고 살아난 사람이라서 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스토리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영생, 불변의 것, 뭔가 현세에는 잘 없거나 잘 볼 수 없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도 우리 파라오가 죽으면 내세를 간다. 내세는 살아있는 사람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내세에 뭔가 현세와 비슷한 구조의 어떤 삶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걸 준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생 혹은 불변, 더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서양 사람들은 이상하게 아주 고대부터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이것이 철학의 최초의 질문이 됩니다. 동서양의 제가 큰 차이라는 것을 간단히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서양 사람들의 최초의 철학적인 질문은 세상 만물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물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 걸 왜 묻습니까? 사실 이건 유리로 이루어져 있고 이건 뭐죠? 이건 백악이라고 하는 크레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얘는 나무고요. 그리고 제 몸은 70%가 탄소고 나머지는 수분이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제 근대 산물이고 고대 사람들은
물론 겉으로 볼 때 모든 만물이 달라 보이죠. 풀도 다르고 바람도 다르고 구름도 다른 거죠. 근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바로 차축 시대의 그리스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사물이지만 사실 알고 보면 잘게 쪼개거나 아니면 근본으로 가보면 뭔가 하나가, 뭔가 불변의 것이, 뭔가 궁극적인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철학의 최초의 질문으로 삼았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중국의 제자백가들도 여러 가지 이제 성향이 있습니다만 최초의 철학적인 질문이라는 게 서양이랑 너무나 다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것이 지금의 동서양의 생각의 역사만이 아니라 현실의 역사까지도 관계가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뭘 물었냐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 것인가? 혹은 이걸 물었습니다. 아까 서양 사람들은 세상 만물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물었는데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좀 확대돼서 이제 국가는 어떻게 경영해야 되고 이런 걸로 발전을 합니다. 흔히 우리 중국 고전들을 보면 제자백가 시대, 춘추전국 시대가 역사적인 시대의 이름이라면 그 같은 시기를 철학적으로는 제자백가 시대라고 부릅니다. 같은 시기예요. 이제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 활약했던 그 사람들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 천하를 어떻게 경략할 것인가. 좀 익숙해지죠, 우리한테? 그런 제자백가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기업인들 그런 거 많이 좋아하는데요. 사람은 어떻게, 인재를 어떻게 알아보고, 인재를 어떻게 구사하고, 그리고 때로는 좀 비열하지만 선자병법 같은 걸 보고 적의 약점을 파악하는 방법.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이런 게 중국 철학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사람들의 살림살이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 여기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이 뿌리는 기원전 13세기 정도에 주나라라는 나라가 생겼는데요. 이 나라는 한 1000년 전속하다가 없어지긴 하지만 19세기까지도 중국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고향 같은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주나라 시대에 예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예도, 예절, 조상을 숭배한다는 관념이 이때 생겼습니다. 최초에. 여기다 공자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자, 얘에다가 인이라는 개념을 결합시켜서 유학이라는 걸 만듭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예라는 건 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조상에게 절하고 지금 성묘를 한다든가 이런 개념입니다. 인이라는 것은 어질 인자지요. 어질다. 이것은 사람과 국가를 경략하는 원칙입니다. 백성을 군주가 어질게 대하고 사람들끼리의 관계도 어질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의 개념이 합쳐서 유학이 생겼는데 그럼 바탕이 뭐라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의 살림살이에 관한 것이고요. 이것도 사람을 경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것은 나중에